자, 생명과학 원도 이제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근육 수축 원리. 예,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쫙 알통이 쫙 이거 이쪽으로 해야 보니까 되나? 그냥 저기 동네에 있던 헬스장 이름이 생각납니다. 뭐 이름이 뭐였어요? 알통 공장이었어요. 아이고. 아, 공장이라 그러니까 또 막 생산이 될 거, 알통 근육이 막 공장이었어요. 근육이 막 생산될 것 같은 XS. 그런 느낌이네요. 그 근육 수축 원리입니다. 알통 공장. 예. 근데 갑자기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흥분 전달, 흥분, 전도, 전달. 전도. 막 신경세포, 뉴런 이런 거 배우다가 갑자기 왜 근육이 나올까요? 뭐 다른 테마? 걔들이 이제 아니요, 단어 전달을 같은 해서 단어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러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극과 반응 단원인데 자극을 받는 거는 또 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는 빠지고 이제 받은 자극을 빠졌고. 이게 전도와 전달을 통해서 판단을 해갖고 뇌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갖고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근육 움직여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근육 움직이는 작용도 신경계의 통제를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신경계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근육의 명령을 내서 근육 움직이면 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래서 2단원의 근육 수축 원리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근육 수축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근육 수축 원리보다 알기 위해서 먼저 구조를 먼저 알아야겠죠. 생긴 걸 먼저 알아야 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은 여러분들 뭐 그림 보면 알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육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알통을 우리가 이두근이라 그러는데 이두근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막 줄무늬 있고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 보면은 그 막 이렇게 겉에 대형 거인. 겉에 막 그 근육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거의 비슷하게 그린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흔히 보는 흔히 말하는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 골격 즉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서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 골격근 말고는 이제 내장근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내장근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내장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막 그 창자라든가 위막 그렇죠. 시키고 위 막 움직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내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긴 내가 막 그쵸. 위 움직이고 이러지 위 움직여 보세요. 그럼 참 하면은, 좋긴 한데 소화 잘 되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 언제 움직이고 앉아 있어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 너 왜 말을 안 하니? 그래. 저 소화시키고 있는데요. 소화시키느라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딴 거 못 하겠어요. 예.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골격근인데 그래서 또 이제 골격근이 좀 굉장히 많죠. 사실 내장 이런 거보다 골격 많으니까 우리가 고기 먹는 것도 다 대부분 골격근이잖아요. 그래서 내장은 이제 특별한 음식이죠. 순살이 근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육이죠. 닭고기 순살하면 그 가슴살 이런 거 다 골격근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닭고기 같은 거는 먹으면 이제 결대로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줄무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골격근을 우리가 가로무늬근이라고 합니다. 가로무늬근. 가로로 무늬가 있다. 그래서 가로무늬근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골격근의 구조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골격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골격근을 이렇게 툭 잘라보면은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발로 되어 있고요. 이 다발 안에 근육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 세포를 우리가 여기 좀 모양이 다른 세포랑 달리 굉장히 긴 모양이에요. 저게 세포 하나예요? 예, 세포 하나입니다. 근육 세포를 우리가 긴 모양이기 때문에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 세포인 거죠. 예. 이게 근육의 기능 때문에 이 세포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두근 같은 경우 제가 뭐 알통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옷으로 가렸습니다. 어쨌든 이두근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이걸 수축하면 당겨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길이가 길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긴 거죠. 근데 원래 세포가 원래부터 길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어서 근육 섬유라 그러는데 얘가 핵이 굉장히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이 되게 많아요 안에. 그래요? 원래 핵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세포에 핵이 하나씩인데 얘는 다핵 세포라 그래서 핵이 여러 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또 긴 모양이 되려고 여러 세포가 합쳐진 것 같아요. 합쳐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러 개 세포가 합쳐져 갖고 이제 하나의 세포가 된 거죠. 근육 세포를 우리가 근육 섬유라고 합니다. 길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세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세포막이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세포막이 세포막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죠. 세포질이 연결 쭉 돼 있는 거죠. 핵은 여러 개지만. 약간 그런 거네요.
옆집하고 나랑 그쵸. 다루고 있는 벽을 그렇죠. 허무는 느낌이네. 벽을 허물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그렇다. 집 우리 같이 사는 아, 공동체 생활하는 핵가족이 여러 개 있는. 그렇죠.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그렇죠. 왜냐면 같은 이웃주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 쌍둥이죠. 사촌하고 이렇게 사촌 뭐 옛날 그 시골 마을에 집성촌에 사촌 옆집에 사촌 뭐 그 건너집에 육촌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라. 담도 없이. 담도 없이 사는 거죠. 같이 뭐 밥 애들 놀다가 이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먹고. 그러네요. 에너지도 공유하겠네요. 그렇죠. 섬유고요. 근육 세포를 말하고요. 자, 근육 세포가 이렇게 길게 된 거는 요런 안쪽에 길다랗게 이어져 있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요건 진짜 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게 길게 느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길다란 세포 모양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근육이 수축하게 우리가 크게 볼 때는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 원인은 이 근육 섬유 안에 있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이 섬유가 짧아졌다가 늘었다 하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바로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변해서 그래서 어떻게 근육 모양이 변하는가, 수축과 이완이 되는가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세포 안에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그냥 하나의 세포고 세포 네. 안에 또 이렇게 막 꽉꽉 차 있잖아요. 근육 원섬유가 이렇게 꽉꽉 차 근육 있는 거예요. 원섬유가 뭔가 세포가처럼 생각이 이런 단위가 들어가지고 네, 그렇지 않네요. 근육 섬유가 세포고 근육 원섬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섬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육 원섬유 아까랑 그림이 비슷하죠? 거기 네. 밑에를 잘란 거예요. 아까는 밑에를 느린 거고. 아하. 자, 근육 원섬유를 이렇게 보시면은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확대해서 보면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마디가 있대요. 마디가 있고 마디가 Z선이라고 하는 선으로 이렇게 분리가 있습니다. 이 Z선 이름 붙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는데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졌다, 늘었다 하면서 그리고 근육 원섬유가 뭘로 돼 있느냐? 뭘로 돼 있겠어요? 좀 근육을 먹으면 고기가 단백질? 단백질인데 네. 그렇죠. 단백질이죠. 단백질인데 특별한 이름이 또 따로 붙어 있어요. 자,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은 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좀 굵은 거예요. 여기 앞에 안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요게 마이오신입니다. 마이오신. 근데 길기 때문에 필라멘트라고 이름 붙였어요. 예, 필라멘트는 뭐 실 모양의 긴 거를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찾아봤어요. 여러분 전구의 백열 전구의 예, 백열 중에 필라멘트도 필라멘트. 실 모양이라서 필라멘트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요렇게 실이니까. 예. 그래서 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요게 길다란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고요. 또 이게 또 좀 얇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예, 요게 구슬 꼬아놓은 것 같은 무늬로 그려놨죠. 요런 걸 액틴이라고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근육 원섬유는 결국에는 두 가지 단백질 바로 마이오신과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굵은 게 마이오신, 가느다란 게 액틴, 그렇죠? 골격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 먹는 고기처럼 생겼죠. 여기 그 안에 진하게 염색된 게 바로 이 핵이에요. 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또 근육 원섬유에 늘려갖고 이제 납작한 모양이죠. 근육 원섬유가 막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근육이 수축을 하느냐?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먼저 어떻게 했냐? 어떻게 연구했냐?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근육을 뽑아갖고 사진 찍어본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여러 동물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연구할 땐 개구리를 썼던 것 같아요. 개구리 다리를 이제 이완됐던 다리 피고 축축 늘어져 있는 개구리에서 다 근육을 뽑아내갖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찍어보고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는 죽어도 이제 그 전기자극을 주면 개구리가 다리를 움츠리거든요. 그래서 전기자극 줘갖고 수축을 시킨 다음에 개구리 다리를 찍어보고 또 완전히 수축시킨 다음에 찍어보고 이렇게 3번 찍어본 거예요. 찍어갖고 요 길이를 좀 비교를 해본 거죠. 같은 배율을 찍어갖고 길이랑 색깔을 좀 비교를 해본 거죠. 자, 보니까 이제 마디가 요 Z선이라고 돼 Z선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여기 Z선 G라고 해야 되나요? Z라고 해야 되나요? G선이라고 해야 되나? G라고 하면 맛이 안 나니까 Z라고 하죠. 네. 우리말로 할 때 Z라고 해야 돼. 저 옛날에 어릴 때 그 미드 중에 전격 Z 작전이라고 있었는데 Z라고 해야 맛이 나요. 맞습니다. Z가 뭐 영국 발음이라 그러던데. 마징가 제트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마징가 Z. 영국 발음이요. Z가 영국 발음이고 G가. 미국식 발음이 G래요, G. 그래서 요새는 미국이 더 세련됐으니까 우리가 G 해야 되는데
영국식 발음으로 우리 또 영국식 발음이 신사의 나라? 영국식 발음이 또 뭔가 이렇게 좀 뭐 아주 멋있죠? 예 멋있잖아요. Z 발음 Z 이런다. Z선 Z선이 있고요. Z선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좀 수축이 일어난 거죠. 네. 아 간격이 줄어들었네. 관계 줄어들었죠. 자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이 있고 색깔이 좀 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색깔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여기랑 여기가 좀 색깔이 진하고요. 네. 그렇죠. 여기가 좀 색깔이 밝잖아요. 여기가 좀 색깔이 밝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가운데도 여기 색깔이 조금 밝은 부분이 보일랑말랑하게 있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고 옅은 부분이 있고 이게 반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는데 보면은 색깔이 진한 부분의 총 길이, 색깔이 진한 부분의 총 길이는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요. 색깔이 밝은 부분 여기만 줄어드는 거예요. 아. 자 이걸 보고 그리고 완전히 수축시켰을 때 완전히 아주 최대로 수축시켰을 때 최대 수축 상태로 보니까 최대 수축 상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밝은 부분이 다 깜깜해진 거야. 까매진 거야. 자 이걸 보고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색깔에 뭔가 비밀이 있겠다. 왜 색깔이 됐냐? 또 이게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액틴과 마이오신 두 가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도식화를 시킨 거죠.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근육 원소의 마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마이오신 굵은 게 마이오신이죠. 얇은 게 액틴이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색깔 차이가 나는 게 밝은 부분은 액틴만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액틴만 아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빽빽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밝은 거죠. 밝은 부분. 그리고 안쪽에 그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단백질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이게 좀 깜깜하게 보이는 거죠.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좀 밝은 부분인데 여기는 또 마이오신만 있는 거죠. 마이오신만 있어갖고 이게 좀 밝은 거죠. 그래서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났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게 근데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을 이루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갑자기 분해했다가 또 늘어날 때 단백질을 갑자기 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빨리 엄청나게 그 포유동물 같은 경우 근육이 빨리 움직이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단백질이 분해됐다 합성됐다 막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생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그때 근육 수축할 때 수축했다 이완될 때 그때 합성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오신 사이에 액틴이 싹싹 껴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수축할 때는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쑥 끌려 들었다가 끌려 들어가니까 어때요? 끌려 들어가니까 여기 그 밝은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근육의 전체 단백질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 어두운 부분이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잖아요. 마이오신 네. 필라멘트 길이만큼이잖아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어두운 부분을 포함하는 총 길이 H대 가운데 좀 밝은 부분 포함하고 있지만요. 총 길이는 변하지 않는 거죠. 어두운 부분의 총 길이. 완전 수축했으니 이게 완전히 딱 끌려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겹쳐져 버린 거죠. 이게 설이에요? 활주설이라고 돼 있는. 예,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설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정설이죠, 정설. 예. 근데 이 이론대로라면 네. 길이가 절반 이상으로 더 줄어드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더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보다 짧게 줄어드는 건 안 되는 거죠. 요 마이오신보다 짧게는 안 되는 거죠. 마이오신이 그대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겹치는 게 되려나? 마이오신이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려나? 예. 약지에 눌러갖고. 그 간격을 일정하게 하려면 요 사이만 이제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요게 사이로 끼어들어가는 거지. 요 액틴이나 마이오신 단백질의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활주 미끄러져 들어간다. 미끄러진다. 예. 슬라이딩? 예, 슬라이딩. 그렇죠. 슬라이딩 시어리라고 할까요? 하는 거죠. 자, 용어가 좀 복잡하니까 네. 용어를 조금 더 여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Z선이라고 했는데 Z선. 이거 더 복잡하신 예, 거.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예, 쭈이션. 예, 지비쉔. 발음. 쯔위라고 할까요? 찌위네요. 찌위선. 예. W 아니가 B. 예, 독일어에서는 V, B입니다. V. B. 예. 이 V가 두 개니까 V 독일어권에서는 V라고 말합니다. 지비쉔. 예, 그래서 독일어인데요. 사이란 뜻입니다. 그 사이를 결정하는 마디 끝선이고요.
이거 왜 준비했냐면 원래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학생들한테 네. 여기 선생님들아서 막 질문할까봐 준비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궁금하지 않았었는데. 예, 살짝 궁금하다 말았어요. 네. A대는 아. 어니아이소트로픽 이방성이라는 뜻인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I대는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뭐 물리랑 화학연구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저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광물에서 많이 쓰죠. 예. 아이소. 그래요? 아이소에서도 음. 분자 구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H는 헬레 독일어입니다. 밝은이라는 뜻이랍니다. 헬레. 아, 연에서 밝아서. 자, 그래서 가운데 밝은 부분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밝은 부분 있었죠. 가운데 밝은 부분은 우리가 H대라고 하고요. 헬레. 헬레. 뭔가 이거 발견한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쯔위도 있고. 원망스럽네요. 네. 아니 그냥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전혀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사님이 발견했으면 네, 한글로 한글로 이렇게 했겠죠. 박선. 예, 박선. 박대, 박대. 어둡대. 어둡대. 발대. 빨대. 자, H대가 이제 밝은 부분 H대라고 하고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 어두운 부분 H대를 포함했는데 요 어두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어두운 부분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A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암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암대. 어두울 암자 써갖고 암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A대. 원래는 이제 어나이소트로픽이라는 뜻인데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A대. A대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밝은 부분인데 마디를 넘어서 여기까지 포함이에요. 원래는 밝은 부분 요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밝은 부분을 I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H대, A대, I대 또 Z선 가운데 M선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수축하면 어떻게 되냐? 수축하면 여기가 이완했을 때랑 수축했을 때랑 수축하면은 A대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H대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늘어나긴 하지만 요 A대가 H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축할도 A대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A대는 항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방성이 뭐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더라고요.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뜻이라더라고요. 그래서 A대 변화가 없고요. 자, 대신 이제 밝은 부분, 혼자 있던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마이오시만 혼자 있는 부분, 액틴만 혼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I대랑 H대가 감소합니다. 길이가 감소해요. 그 이유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활주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되고요. 자, 요때 또 어떻게 되냐? 요때 ATP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게 길어질 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짧아질 때만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당길 게 때. 당길 때만 들 때. 자, 그래서 그러면 필 때는 에너지 안 되느냐? 그래 밀지를 못해요. 근육이 땡길 수만 있고 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2두근 있고 밑에 뒤에 3두근이 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거를 3두근이라고 반대로 하고. 얘가 당겨주면. 3두근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2두근 운동은 여기 아령 이렇게 들면 되고 3두근 운동은 아령을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다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근육이 이제 우리가 팔에도 근육이 두 쪽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필려면은 여기를 당겨줘야 돼요. 여기를 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당길 때 수축할 때 ATP를 소모합니다. 저게 없으면 중력을 이용해서 펴야 되겠네요. 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 다치면 이제 큰일 나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분이 문제 나오면은 꼭 길이를 가지고 길이 몇 개 주어지고 나머지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막 예측하라 막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간단한 산수 같은데 저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나는 유전 문제보다 그게 더 못 풀겠어요. 급 고백이 하신 예,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나는 산수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 섬유들이 엄청 가늘고 작잖아요. 네. 그게 지금 엄마 선파에보다 훨씬 더 겹겹이 이렇게 예, 그렇죠. 쌓여 있는데 얘들이 서로의 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게 여기 현미경 사진 보시면 이거 굉장히 겹겹이네요. 전혀 마찰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건 그림이니까 이렇게 세 개 막 두 개씩만 그려놓은 건데, 그렇죠. 와, 그 많은 섬유들이 서로 겹치는 걸 마찰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마찰 그렇죠. 안쪽에 뭐 이렇게 아주 그 액체로 쓰는 거죠. 세포 아니니까. 네. 액체가 좀 있으니까 네. 윤활 예. 역할을 좀 하겠군요. ATP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ATP를 막 분해하면서 마이오신이 ATP를 막 분해하면서 액틴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에
그 수축할 때만 ATP를 쓰고 미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당기는 거죠. 전기적이긴 한 물리적으로 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원자 단위에서 보면 전기적이겠지만은 그냥 이제 액틴의 그 보시면은 여기가 좀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네? 어떻게 좀 그 형사 영화 보면 확대하면 막 원자까지 막 나오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대가리 같은 게 막 보이잖아요. 여기 돌기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자, 그렇죠? 이 돌기가 액틴에 붙어갖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ATP를 막 분해하면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다음 당기고 다음. 예, 당기고 다음 당기고 다음 당기고 이렇게 해서 쭉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얘는 뭐예요? 아까 뭐 M선이라고 요거 M선. 그러니까 요 마이오신은 M선에 고정이 돼 있고요. 액틴은 요 Z선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 재봉선인가 보네요. 예,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지 뭐.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 가운데 선이 이렇게 여기 고정돼 있고 재봉선이 있네요. 네, 돼 있는 거죠. 이야. 그림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근육에 대해서? 입체적인 발상이. 어떻게 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예,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근육 세포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네. 근육 세포는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단백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육 세포가 안 늘어나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근육 세포가 태어난 다음에 세포 분열을 안 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세포 중 하나예요. 세포 분열을 안 해요? 예, 거의 안 해요.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안 해요. 그럼 만약에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그냥 이어져요. 그냥 어차피 이 긴 세포가 하나 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생 능력은. 예, 그냥 세포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 근육 절단되는 사고 있잖아요. 네. 그걸 가만 놔두면 굳습니다, 지들이. 그래서 그냥 고정시켜놔요. 늘어나서. 예, 그래서 근육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면은 그냥 고정시켜갖고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통제 주고. 그래서 처방받는 약이 진통제예요. 견딜만하면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럼 근육이 커지는 거는 예, 저 섬유가 그렇죠. 근육 원수묘가 많아져갖고 요 근육 세포 섬유 자체가 굵어지는 거죠. 섬유가 많아지는 거구나. 예. 그럼 그 원섬유가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 개가 생기는 그렇죠. 당긴 힘이 여러 개 생기니까. 세포 안에 원섬유가 적으면 힘이 약한 근육.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후경직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사후경직은 죽은 다음에 이제 막 그 근육이 딱 뻣뻣해지는 거. 맞아요. 그 사후경직도 갖고 뭐 언제 죽었는지 이런 거 판단하잖아요. 사후경직은 요 마이오신이 액틴에 붙어버려요. 이게 ATP가 없으면은. 그래서 근육세포 죽으면은 근육세포 ATP가 다 소모돼 사라질 거 아니에요. ATP가 소모돼 사라지면은 요 마이오신이 액틴에 붙어버리면서 이 근육이 안 움직여지는 뻣뻣해지는 사후경직이 나타나요. 활주가 못한 안 그렇죠. 되는. 붙어버리는 거죠. 아예. 원래는 이게 ATP가 있을 때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는데 ATP가 없을 때는 이게 붙어버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제 골밀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골밀도도 섬유 밀도로부터 얘기하는 게 일반적. 골밀도는 뼈잖아요. 여기 근육인데 왜? 그러네. 뼈는 골만 가지고 얘기를. 뼈는 뼈 시간에 그러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골밀도 사실 준비가 안 된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나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은 신경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